안녕하세요. 즐거운 회상의 조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밤에 잘 주무시나요? 간혹 잠자다가 이상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무섭거나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우리가 잠자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조금 낯설고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수면 경련입니다. 잘 자다가 침대에서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책상에 엎드린 채 자다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질 뻔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다리나 팔이 움찔거리는 정도의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 몸은 자는 도중에 갑자기 팔다리가 움찔거리거나 떨어질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수면 경련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내 몸이 이상한 걸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안심하세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NSF에 따르면 전 세계 70%의 사람들이 이 같은 현상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도 잠을 자는 도중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수면 경련과 근육 발작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신경계가 잠이 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꿈을 꿀 때 일종의 마비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숨을 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근육과 눈을 움직이는 근육 등을 제외한 모든 근육의 긴장이 제로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간혹 이런 마비 상태에 접어들기도 전에 꿈을 꾸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뇌가 동시에 잠들지 못하면서 서로의 신호가 어긋나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이 수면 중 경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거나 번지점프를 했는데 몸이 아직까지 잠들지 않았다면 실제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것처럼 몸이 움찔거리거나 팔다리가 역동적인 움직임을 취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선잠을 잘 때 더욱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몸이 움찔움찔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통 수면이 부족하고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피곤할수록 뇌는 더욱 빨리 잠들려 하고 우리 몸은 잠드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증상을 방지하려면 푹 자고 잘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면 마비입니다. 갑자기 잠이 깼는데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몇 분간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것을 가위에 눌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소개했던 선잠을 잘 때 떨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뇌는 잠에서 깼는데 몸은 아직 깨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위는 주로 발끝부터 마비가 오며 이때 꾸는 꿈은 보통 악몽입니다.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겁에 질려 공포의 대상을 상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가위에 눌리면 귀신이 보일 것이다 라고 뇌가 생각하고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가위에 눌렸을 때 귀신을 보거나 악몽을 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속에 넣어두었던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귀신, 끔찍한 기억, 트라우마 등이 수면 마비를 통해서 내 앞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위 눌림의 실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위에 눌릴 때 숨 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은 횡격막을 제외한 호흡에 관여하는 모든 근육이 아직까지 마비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위에 눌리는 것은 꿈의 일종이며 개인의 노력과 또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가위 눌림에 시달리고 있다면 지체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목류병입니다. 수면 중 보행장애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사람들에게 목류병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잠자는 상태에서 걸어다니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증세인데요. 앞서 소개했던 것들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지만 목류병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몸은 잠에서 깼으나 뇌가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깊게 잠든 상태라고 합니다. 보통 어린 시절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만 다 큰 어른에게 이런 증세가 꾸준하게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실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목류병은 증세가 약할 때는 자면서 집안을 배회하거나 한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정도로 끝나지만
증세가 심할 때는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한 아이가 수면 중에 갑자기 아파트 고층에서 뛰어내렸으며 옆에 있던 사람의 목을 조르거나 물어뜯거나 핥히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난폭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목류병은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잠자는 곳에 위험한 물건이 없도록 치우고 창문과 문을 잠가두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목류병 환자를 일부러 깨우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잠자리에 재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잠꼬대입니다. 잠꼬대 하는 분 계신가요? 저도 가끔 잠꼬대를 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성인 인구의 5%가 잠자는 중 말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잠들기 시작한 지 한두 시간 이내에 잠꼬대를 하는데 이 시기는 우리 몸이 깊은 잠에 빠지기 전이라고 합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우리 몸은 잠이 들면 숨쉬는 것과 눈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근육을 제외한 모든 근육의 긴장 상태가 제로가 되는데요. 아직 우리 몸이 완벽하게 잠들지 않아서 입을 움직이고 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근육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잠꼬대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깊은 잠을 자는 중에도 간혹 뇌의 일부가 깨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의식이 살짝 돌아오면서 잠꼬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하게 잠을 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잠꼬대는 웅얼거리는 수준에서 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세 다시 깊은 잠에 빠지곤 하죠. 물론 잠꼬대에도 개인차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잠꼬대지만 또렷하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잠꼬대에 맞장구를 쳐주면 실제로 대화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잠꼬대를 하는 엄마와 짧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잘 주무시던 엄마가 갑자기 맛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뭐 드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수제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꿈속에서 수제비를 맛있게 드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잠꼬대를 시전한 사람은 보통 기억을 못한다고 하니 옆 사람이 좋지 못한 말을 할지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반복되는 꿈입니다.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은 보통 오늘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일들을 재평가하고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일한 꿈을 반복해서 꿀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혹은 몇 달 전 꿨던 꿈을 그대로 다시 꾸기도 하는데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부모의 이혼, 가정의 어려움, 직장 스트레스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꿈의 내용 자체가 현실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진 않지만 똑같은 꿈이 반복되는 것은 심리적인 압박이나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반복되는 꿈은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데요. 우리 뇌는 이런 꿈을 분류 작업이 끝나지 못한 해결되지 못한 이슈로 인식해서 자꾸만 반복 재생을 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한다면 이런 반복되는 꿈도 더 이상 꾸지 않을 수 있겠죠? 여섯 번째, 폭발성 머리 증후군입니다. 잠을 자는 도중에 마치 폭발물이 터진 것처럼 엄청난 소리를 들었다거나 번개가 치는 것만 같은 강한 빛에 잠에서 깰 때가 있는데 이런 증상을 폭발성 머리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이런 현상은 침대에 누워서 푹 잘 때가 아닌 꾸벅꾸벅 졸거나 선잠을 잘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몸이 떨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깊은 잠에 빠지기 전 아직 몸의 감각이 마비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폭탄이 터지는 소리 외에도 쿵쿵거리는 소리와 양은 냄비를 부딪히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폭발성 머리 증후군은 현재까지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등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보통 수면 중에는 뇌의 운동, 감각, 시각, 청각 중추가 억제되어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거나 몸을 흔들거나 방에 불을 켜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데 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기능의 억제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어서 이 과정에서 폭발음이 들리거나 강한 빛이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증상이 숙면을 방해할 뿐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하루하루가 상당히 힘들고 지칠 것 같은데요. 푹 자고 잘 자는 것만큼 감사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6가지 수면에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낯설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한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잠을 잘 잔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밤이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즐거운 세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